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선수 트레이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홍보 때 스포츠 재활 쪽으로 포스터가 잘못 나갔었는데 이 선수 트레이너의 삶 자체가 스포츠 재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번 듣고 얘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궁금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항상 보이죠 이거? 네. 제가 현재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은 페이스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입니다. 수원 율전동에 있고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저기 직원들은 전부 다 경희대 스포츠 의학과 출신 친구들입니다. ATC 출신들이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지금 선수 트레이너들은 여러 종목을 동시에 잘해오는 없어. 그 이유가 한 종목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농구 A팀면 농구 파트의 선수들의 부상이라든가 체력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될까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선수는 수영 선수와 골프 선수입니다. 왜 수영 선수와 골프 선수냐면 농구나 배구나 축구는 다 팀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웬만한 팀들은.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요즘은 좀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이 선수 트레이너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86 아시안 게임 때 잘 모르죠? 그 다음에 88 올림픽을 겪으면서 미국의 선진국의 선수들을 케어하는 외부의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처음 갖게 됐죠. 그때 미국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은 카타라고 하죠. 카타. 미국에서의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은 나타라고 해요. 나타. 그래서 이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고 한국은 사실 최숙현 선수라고 철인삼종 선수가 잘못 가르침을 했던 트레이너에 의해서 갈굼을 당하다가 자살하는 게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최숙현 선수가 사망을 하면서 이 팀이나 대표팀이나 실업팀에 들어가려면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대한선수 트레이너 협회 그리고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은 공식적으로 대표팀이라든가 프로팀이 들어갈 때 쓰이고 이렇게 외부에서 나와서 할 때는 아직 그 자격증이 100% 활용되지 않아요. 그럼 뭘 보냐? 기본적으로 사람을 몸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희대는 그 교과 과목은 없는데 기능예보가 없잖아요. 그죠? 기능예보가 없잖아요.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어. 기능예보학은 뭐냐면 우리의 뼈와 근육의 명칭과 역할들을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농구를 할 때 레이업을 해. 레이업을 하면 오른발의 역할, 오른 근육이 왜 펴지고 반대손이 어떻게 올라가나 이 근육을 액션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액션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배우는 학문이 가장 기초 학문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근육이 뭐고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뼈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강하게 만드는 트레이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농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근육들을 쓰지, 태권도를 할 때 어떤 근육들을 써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선수들 매일 써야 안 써요? 매일 쓰잖아. 그러면 이 근육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지쳐있겠죠. 그리고 부상도 높겠지. 그걸 리커버리 해주는 게 우리 선수 트레이너들의 역할이 되는 거죠. 선수 트레이너가 그리고 축구 쪽에서 갑자기 발전하게 된 게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이 네덜란드에서 운동생리학 박사를 피지컬 트레이너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피지컬 트레이너를 통해 가지고 체력을 올리는 과정을 처음으로 한국에 보여준 거예요. 2002 월드컵 기억해요? 기억은 안 나지? 근데 우리 4강까지 갔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다다음 주에 우리 또 월드컵 하잖아요. 그죠? 카타르. 제가 거기 갑니다. 네, 제가 카타르 갈 건데 제가 TV에 나올 수 있어요. 얼굴 잘 기억이 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선수 트레이너 센터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선수 트레이너가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까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는 이 인문 계열이 있어요. 마케팅 그리고 자연 계열이 스포츠 의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으로 선수 트레이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포츠 의과학 쪽인 거죠. 자연 계통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운동 생리학이나 트레이닝, 손상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선수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가장 쉽게 맨 위에 단어를 써놨는데 선수를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선수를 위한 트레이닝. 그래서 체력을 증가시키고 부상을 예방시키고 재활, 영양, 컨디셔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활은 부상을 당하고 나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부상을 안 당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 선수 트레이너의 첫 번째는 예방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농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디예요? 발목이죠. 자, 발목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아이들이 항상 강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농구 선수가 겹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육이 잡아지면 덜 다칠 수 있는 거죠. 테이프 하고 하나? 시합할 때? 그러면 근육까지 있으면 그게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상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 병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목을 인대가 끊어졌어. 우리가 재활할 수 있어? 못하지. 수술을 처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는 첫 번째 자질이 안 다치게 만들어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만들려면 그 종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태권도는 어디가 많이 다치나? 태권도 안 해서 모르겠어요. 발목, 무릎, 고관절 다쳐. 왜? 쳐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때려야 되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고관절을 왜 다치냐면 우리가 여러분 고관절을 이렇게 쓰고 다닐 일이 있어? 없잖아. 그죠? 태권도나 골프 치지 않으면 골반을 회전할 일이 없어. 그러면 평상시에 잘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면 부상률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골반의 안정성. 태권도는 상체는 많이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골반의 안정성과 농구랑 합이 같은 거는 발목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가 되려면 첫 번째로 체력을 증가한다고 했지만 그 체력이 뭐냐? 안 다치는 예방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부상을 당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발목의 액션들을 모르면 이 발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걸 강화할 수가 없어. 그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 공부할 때 막 뼈 외우고 근육 외우고 막 기점 측정 처음엔 외워. 나중 되면 그렇게 막 다 시험 보듯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걸 만들어내는 근육이 뭔데? 도르시 플렉션을 만들어내는 건 정경골근이라고. 그럼 정경골근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수 트레이너가 될 첫 번째가 이 체력 증가, 부상 예발,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의 재활, 운동 재활. 이 재활은 전제 조건이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재활입니다. 현장 복귀 전에. 그리고 영양이 왜 중요하냐면 농구가 몇 분 뛰어요? 40분. 40분 뛸 때 에너지를 주로 뭘 쓰는지 아냐? 탄수화물. 또 지방. 그렇지. 근데 탄수화물은 어쩔 때 쓰면 드리블 치고 가거나 리바운드가 슛할 때만 써. 그 40분 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는 주로 지방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 종목의 체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태권도는 3라운드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2분 3라운드인가 5라운드인가. 그러면 그래봐야 20분이 안 걸려. 그죠? 그럼 20분 안에 끝나는 종목들이 어떤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태권도 왜 그러냐면 계속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계속. 이 스텝 밟을 때 주로 쓰는 근육이 뭐야? 대퇴 근육이야.
대퇴근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많이 써요. 농구 선수들이 체력이 엄청, 현주혁 선수 많이 먹잖아. 유튜브 엄청 먹잖아. 그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시간 동안 그 큰 근육들을 안 지치고 써야 되니까.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운동 생리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는 우리 종목의 선수가 몇 분의 시합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체력을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5분인데 45분만 딱 체력을 만들어주면 긴장된 상황이면 에너지 더 쓸까 안 쓸까? 그치? 대학 영매 결승이야. 그럼 더 긴장한다. 그죠? 그래서 45분의 체력이 아니고 1시간 반짜리 체력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지상 훈련이 힘든 거야. 태권도 20분 해야 되는데 10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딱 만들어 놓으면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상당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일로 쏟아져. 이게 빨리빨리 이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30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선수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구든 태권도든 모든 종목의 지상 훈련은 자기네들이 하는 시합 시간보다 더 길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지상에는. 그리고 테이핑, 응급조치. 테이핑이야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농구 선수 시합할 때 C테이프 감고 하나? 아니면 C테이프? 키네시오도 하고. 근데 C테이프를 감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C테이프 아니 키네시오는 어디다 해요? 키네시오도 발목 하고 무릎이랑? 근데 발목 같은 경우는 키네시오는 많이 잡아주지 못하잖아.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테이핑이 이렇게 관절을 확확 돌리는 종목들, 태권도도 많이 하거든. 테이핑.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들이 약한 부분을 써야 될 때는 테이핑도 당연히 할 줄 알아요. 근데 테이핑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해보면 늘어. 근데 CT H가 감아줄 때 압이 안 맞으면 어때? 불편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풀어버리지.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초짜들. 언더랩 하고 할 때 그 압이 그래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 많이. 그리고 키네시오도 했는데 자꾸 두드리긴 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떼어버려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선수들은 경험을 같이 해봐야 돼요. 이 선수는 이 정도 압을 좋아해.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는 같이 한 시즌을 나야 선수 트레이너인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우리 센터에 한 명 왔어. 근데 걔가 사진 찍고 선수 왔어요를 올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저는 그런 선수 트레이너 되게 싫어합니다. 선수 트레이너라면 한 시즌을 동고동락 해야 되는 거야. 동기훈련도 같이 가서 체력도 올려주고 아팠을 때 혹은 얘가 시합 뛰기 전에 루틴이 어떻게 되나 긴장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정리해 놓는 게 선수 트레이너 역할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 선수가 한 명, 두 명 왔는데 홍보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경희대 적어도 지금 이쪽 선수 트레이너 쪽 바닥에서 가장 높은 학력이 경희대입니다. 서울 연고대 없어요. 서울 연고대 없어. 그럼 경희대는 프라이드 가져도 돼요. 가지고 뭘 하냐? 거기에 걸맞게 준비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지금 경희대 선배들이 저랑 또 뭐 골프 쪽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잘해요. 학교의 이름에 걸맞게.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고 이해가 됐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영양에 대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선수들이 40분을 뛰는데 영양소가 뭔지를 알아야 그 영양소를 더 보충시켜 줄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몸에 더 저장되는 방법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해. 걱정하지 마. 탄수화물이 어디 저장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탄수화물 저장된 걸 더 늘리려면 어떻게 되지? 가 포인트 아니야? 그죠? 우리 동계훈련 가면 죽도 훈련해 안 해? 밥 잘 나와 안 나와? 원래 태능을 기준으로 할게요. 선수촌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팀 선수촌은 엄청 잘하죠. 미친 듯이 훈련시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올 아웃이라는 것과 과잉 보상이라는 현상이에요. 올 아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잖아. 그리고 끝나고 잘 먹잖아. 그러면 10이었던 에너지가 1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올 아웃 시켜. 더 잘 먹잖아. 그러면 20이 돼. 이게 동계훈련의 체력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먹고 잘 자야지.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체력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시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 부상하는 거지. 왜? 오버트레이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뭘 넣어야 가죠? 기름 넣어야 가잖아. 우리 몸은 음식을 넣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음식을 일반인 같이 넣으면 기름이 모자란 거지. 그래서 일반인이 경차라고 하면 선수들이나 선수 트레이너들은 이 사람들이 대형차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만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선수 트레이너 역할이야. 그 영향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수 트레이너가 실제로는 두 파트가 있어요. 선수 트레이너 AT라고 하는 재활 의무 트레이너라고 해요. 애슬레틱 트레이너는 한국에서는 의무 트레이너로 통해요. 주로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때 축구 경기 때 누가 부상 나가면 막 들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 AT 의무 트레이너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로는 물리치료사들을 더 많이 뽑아요. AT들은 물리치료 자격증 있는 사람도 허무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물리치료사는 과 자체가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학과잖아. 그래서 AT가 한국에서는 물리치료사 좀 더 선호해, 팀에서. 그때 스포츠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원래는 이걸 다 했었어, 우리. 근데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 물리치료사분들이 약간 좀 더 힘을 잃다 보니까, 자리를 잃다 보니까 약간 우리를 제한하게 좀 법안을 좀 발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이런 재활치료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물리치료사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구 대표팀이 대표적인데 AT를 모집할 때 물리치료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근데 선수 트레이너가 물리치료사 아니더라도 뽑는 팀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대표팀을 들어가려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다, 요새는. 그리고 재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와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가 대표적인 선수들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 선수 트레이너 협회는 약간 재활 위주, 그리고 의사분들, 그리고 운동 치료사들이 많고,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는 다 체육 쪽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체육 쪽 교수님들 중에 누구냐? 미국에서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딴 나타를 따신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약간 두 개의 성격이 좀 달라요. 저는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 소속입니다. 저는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 소속이고, 이런 선수 트레이너가 보편적으로 AT라고 하는 거고, 요즘에는 많이들 이제 개념도 생겼죠. 피지컬 트레이너라는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너는 뭐냐면 저는 이제 운동생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저같이 운동생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 히딩크 감독님이 네덜란드 운동생리학 박사를 데리고 온 이유, 아까 체력이 좋아지는 이유는 피지컬 트레이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AT라고 하는 재활 트레이너들은 일과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을 만나서 진행을 해요. 매뉴얼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재활은 해주는데, 피지컬 트레이닝은 따로 피지컬 타임을 주죠.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너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근데 선수 트레이너든 피지컬 트레이너든 재활을 다 할 줄 알고 체력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보편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거지. AT지만 피지컬도 30% 정도는 할 줄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당연히. 그리고 PT지만 재활을 당연히 30%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할 줄 알아야 한국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근데 축구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축구팀 홍보 영상 보면 이 AT 파트 선생님들 전부 다 물리치료사 나와서 얘기하고 막 홍보 영상 하고, 피지컬 트레이너는 전부 다 체육과 출신들 나와서 얘기하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PT도 있나? 농구팀에? PT는 따로 없고. 근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 같이 나같이 선수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팀은 대부분 피지컬 트레이너들이에요. 왜냐하면 부상을 당한 선수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팀에 지금 부상 나면 몇 명 있어요? 치료를 요하는 사람. 지금 추가해가지고 근데 평상시라고 치면 전체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50% 아닐 거예요, 그치? 30%도 아니고 20%에 1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부상당한 선수가 많으면 병원을 보내게 돼요, 첫 번째. 나머지 선수들은 몸을 케어할 수 있게끔 체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많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재활 트레이닝이나 치료는 먼저 병원을 보내는 시스템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운동 재활로 현장 복귀는 우리가 빠르고. 자, 그러면 선수 트레이너와 피지컬 트레이너를 슈퍼맨과 배트맨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둘이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둘 다 영웅 같은 역할이야. 굳이 따지자면 누가 경중이 없어. 가볍고 무거움이 없어요. 근데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어. 운동 생리학, 운동 손상학,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란 말을 왜 넣냐면 원래는 우리가 스포츠 의과학이 뭐냐면 의학은 이렇게 재활하는 학문이에요. 스포츠 의학과는. 스포츠 과학은 생리 트레이닝인 거야. 이렇게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걸 합친 게 스포츠 의과학이에요. 경희대학교. 근데 그걸 하려면 스포츠 마사지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는 우리가 배우는 건 매뉴얼하고 이제 팔페이션이나 도수 치료를 배우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 말을 쓸 수가 없어. 그건 병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학과가 인정이 돼요. 제가 그때 박사할 때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었어요.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재활, 치료 이런 거 다 쓰지 말아라. 근데 법에서 이겼지. 승소해서 우리가. 뭐냐? 교육을 배우는 학문에서 우리는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써도 돼. 써도 되는데 배울 때, 교육할 때 써도 되는데 밖에다가 걸어놓고 재활, 도수치 이런 말 쓰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의 기법으로도 매뉴얼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진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 오해를 사지 않게 제가 마사지를 넣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아니 그냥 막 가서 아줌마들 해줄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봐서 알잖아. 저거 매뉴얼 팔페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영양. 스포츠 심리학은 정말 중요해요. 농구 시합 들어가기 전에 긴장도들이 분명히 다 다르잖아. 대회마다 다르고, 그치?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지만 힘을 최대한 쓸 수가 있어. 그걸 이제 불안 수준, 긴장 각성 수준이라고 하는데 불안이 높은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도 시합 전에 어떻게 몸을 풀어야 되고 불안이 너무 낮은 친구는 어떻게 시합 전에 몸을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이 선수 트레이너 하는 역할이에요. 그 심리학도 알아야 된다. 심리학도. 자, 선수 트레이너가 일반 트레이너보다 잘 버는 이유. 쇼미더머니를 해놨잖아요. 그죠? 선수 트레이너가 왜 일반 트레이너보다 잘 버냐면, 잘 벌 수밖에 없냐면, 참고로 지금 저희 센터의 팀장급들이 500에서 600 정도 법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8천에서 1억이 됩니다. 세금 떼고니까. 그럼 대기업에 선생님이 올해 45살이거든요. 선생님 또래 친구들이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를 버냐면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받아요. 급여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팀장이 30살이거든요. 15년의 갭 차이가 나잖아. 근데 그 정도를 벌고 있어. 여러분, 근데 물론 저 정도를 벌려면 9시간만 딱 일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9시간 할 수 있는 이 수업 양이 정해져 있어. 왜?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무슨 이런 뭐 문구점이나 식당이면 아무 때나 사람들 오잖아. 트레이닝은 거의 오는 시간에 와. 선수들이 학교 끝나고 올 거 아니야. 프로나 실업팀 애들은 오전에 온단 말이야. 이게 정해져 있어. 나머지 시간 없어요. 그죠? 비어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이 돈을 벌어가려면 수업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가잖아. 그죠? 수업 안 하는데 그냥 500만 줄 수 있나? 난 망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돈을 벌어가려면 조금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들을 보통 하고 한 2개 정도, 3개. 그 선생님들이 집에 가요. 그래서 오후에 한 4시 정도에 또 수업이 다시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중간에 다른 선생님이 수업 있다가 와서 또 커버를 해주고. 그래서 보통 평균 근무 시간을 보면은 한 10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많이 갈 때는, 그리고 또 수업 없을 때는 뭐 한 6시간. 이게 좀 융통성을 둬요. 선수는 또 언제 올지 몰라. 갑자기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그냥 오라고 하거든. 그럼 또 나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딱 정형화되어 있는 9시간 출퇴근을 어려워합니다. 대신에 돈으로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여러분 9시간 일할 때 300만 원 벌면 12시간 일하면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반 트레이너랑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헬스장 다녀봤겠지만 그
그냥 일반 트레이너들이 운동만 시키는 선생님들은 공부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근데 선수 트레이너를 하려면 아까 재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생리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이런 공부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선수의 성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올해 우리 골프 선수들은 현재 저희 선수 소속애들 10개 대회 우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우승 양이거든요. 골프 대회는 우승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골프 대회.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거의 1등하는 팀들 전력들이 거의 유지가 돼. 1, 2, 3등. 갑자기 막 지방에 있는 농구 못하는 팀이 1등할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골프는 갑자기 1등을 해요. 골프는 변수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1등을 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골프라는 시합은 한 번만 우승을 해도 그 시즌은 성공을 한다. 한 번만 우승을 해도 그만큼 어려운데 지금 우리 소속 선수가 40명은 되거든요. LPGA가 세계적인 야구로 따지면 아니 농구로 따지면 NBA 선수들인 거지. 그 선수부터 해서 우리나라 1부 투어 프로들 그리고 2부 투어, 3부 투어, 아카데미, 중고 연맹까지 해갖고 한 40명이 되는 선수 중에 10명의 우승자가 나왔다는 건 엄청 큰 거거든요. 수영은 이번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끝났거든요. 얼마 안 됐죠? 경기도를 저희가 맡아서 해요. 수영 선수 팀을. 오래됐죠. 5년 정도 됐는데 경기도가 4개 목표로 왔거든요. 수영을. 근데 우리가 이번에 10개 땄어요. 그 10개 딴 것 중에 8명이 우리 선수예요. 첫 번째로 수영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부상당한 선수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서 시합을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경기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영 선수는 저희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어요. 지금 한 80명 정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릉 선수촌 다음으로 많이 데리고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가 20명이에요. 태릉이 아니지 진천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80명을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의 골프 선수 40명 합치면 120명의 선수를 지금 지도하고 현역해요. 근데 얘네들 결과가 잘 나왔잖아. 그럼 뭘로 연결돼? 미안하지만 이게 연결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와갖고 가위바위보 받겠어요까지? 그치 노력했겠죠. 그지? 노력했겠죠. 골프도 연습하고 수영도 제가 경희대 다닐 때는 원래 보디빌딩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골프를 엄청 좋아합니다. 골프 좋아하게 되니 선수 때문에 치게 된 거야. 선수들을 지도해야 되니까 내가 골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 3on3 1회 때부터 참가했었거든요. 제가 경희대 들어올 때 이게 쓸데없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 때는 실기가 되게 셌었거든요. 마지막 실기 세대 97학번. 그래서 제자리 멀리 뛰기를 제가 3m를 뛰고 들어왔었고 메디신볼을 전체 1등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키가 79인데 링을 가볍게 잡았었지. 근데 이제 못 돼요. 이제는 지금 여기 이게 수술해서 수술. 여기 수술하고.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부상들이 생겨갖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젊은 때처럼 뛸 일이 없잖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야. 내가 재활을 직접 하니까. 직접 재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수술한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마음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적어놨냐면 여러분 돈을 못 벌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농구 랭킹 1위 선수가 연봉이 1억도 안 되면 인정하겠어? 그렇지. 돈이고 뭐야? 실력이잖아. 마찬가지 시합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오잖아. 돈을 못 받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잖아. 제가 지금 LPGA라고 하는 세계 무대, NBA라고 하는 같은 그 정도 급의 무대에서 하고 있는 선수가 저랑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7승을 했고 7승? 상금으로 따지면 3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받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지. 그 친구가 7승할 때 동안 제가 도왔겠죠. 근데 걔한테는 적은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많은 돈이죠.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문가 되면 돈도 따라온다는 거죠. 지금 왜 우리 팀장들이 600씩, 500씩 받을 수 있냐면 잘해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받은 게 얼마 안 됐지. 5년 차를 제 밑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와갖고 5년 차 중에 3년 반은 고등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몸을 못 다루는 거지. 봐봐 여러분, 분절이 길어. 그러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다루기가 힘든 거야. 짧은 막대기는 쉽게 휘두르겠지. 긴 막대기는 이렇게 되잖아. 똑같은 몸이 길고 키가 크면 이 관절을 분절을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 그거를 빡빡빡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야. NBA는 빨라 안 빨라? 그치. 걔네는 왜 큰데 빠르냐고. 그게 피지컬 트레이닝 역할이야. 그게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누구도 날렵하게 가갖고만 때려 바꿔버리잖아.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알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들었을 때 아는 거,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닙니다. 헛지식입니다. 근데 아니야, 우리가 들으면 대충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농구에 대해 설명을 하면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못한다는 거야. 나는 그냥 농구를 그냥 보는 거나 내가 즐겼던 거만 했으니까. 그지? 무슨 뭐 3세컨 뭐 바이블 이런 것도 있고 뭐 3스텝도 있고 뭐 있잖아. 근데 우리 반에는 잘 모르지. 그리고 막 그 수비할 때 뭐 번호로만 뭐 얘기하잖아. 어떻게 하지 마? 뭐 지역 수비, 개인 수비인데 지금도? 네. 이런 것들이 모르잖아. 근데 들어는 봤어. 얼추 그냥. 그지? 그건 내 지식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내 거를 전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제가 뭐라냐면 돈을 많이 내고 왔어? 그러면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시켰더니 만들어져 있어야 돼, 고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 사람이 레시피를 뭘로 이거 고민하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거 먹잖아. 똑같은 몸을 만들었잖아. 그럼 아무 고민이 없어. 어깨 재활을 하러 왔는데 왜 고민을 해, 그지? 믿고 가만히 가면 저절로 완성이 되게 되지. 그러려면 모든 파트의 분야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팀장들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강의네요.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 내가 다른 데도 보내고 하는데 그게 강의가 가능해진 이유가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임상으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만 한 거하고 내가 체력을 데리고 와갖고 한 시즌을 만들어봤어. 이거랑 같을까? 틀리지. 아니, 그 농구를 그냥 동네에서 한 번 한 거랑 한 시즌 선수로 뛰는 건 같아 틀려. 완전 틀리잖아. 한 시즌 나가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경험이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지식은 당연한 거고 이 지식을 갖고 경험을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수 트레이너든 누구 지도하는 지도자든 그래서 감독이 20대에 와서 감독하면 따라 안 따라. 20대 감독이 있어 없어? 명장이 있어 없어? 축구 선수 감독 중에 여러분 엄청 어린 사람 봤어요? 없어. 왜? 공부는 돼 있을 수 있어. 근데 경험이 없잖아. 여러분 현장에서는 경험이 없으면 인정 못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지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쇼미더머니가 되려면 이론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알아야 공부를 해야 가나다를 아니까 우리가 지금 글자 배우잖아. 그죠? 당연한 거고 이론은. 그 다음 뭐야? 그만큼의 경험과 또 하나는 성공 케이스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수 중 10명 우승시키고 금메달 이렇게 땄잖아. 그죠? 근데 그 선수 우리랑 한 달하고 두 달 했으면 호응 못하지. 3년, 5년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부상 없이 혹은 부상해서 재활을 갖고 성공해서 금메달 땄거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공 경험이 레퍼런스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 트레이너나 혹은 이런 교육이든 혹은 트레이너든 관심이 있으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을 다루는 트레이너는 기능해부하기 첫 번째예요. 뼈랑 근육이 뭔지 알아야지 움직이게 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그 근육들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지. 세 번째는 다친 사람은 어떤 시퀀스로 회복을 시킬지. 부위별로. 이런 게 다 누적되면 그죠? 연봉이
높은 사람이 전문가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프로 선수들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선수가 프로 선수 몇 명 가나 퍼센트 따지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 살아남으면 아니, 돈 많이 받겠지. 그지? 지금 대학생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면 선수 트레이너는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론, 경험, 종목에 대한 이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쇼미더머니로 전문가가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질문사항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